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지도사 면접 가이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강 강의로서 챕터 2입니다. 챕터 2의 청소년 관련 법률과 목적 및 용어의 정의입니다. 청소년 관련 법률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제1조는 대개 목적이죠. 그 다음에 제2조의 경우는 용어의 정의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목적보다는 용어의 정의에 조금 더 중요도를 갖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에 보니까 청소년 관련 법률과 목적이 나와 있죠. 여러 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은 청소년 관련 법률과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용어의 정의에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목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법률에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해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과 관련된 가장 일반법에 해당되는 청소년 기본법의 목적은요.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우리가 이제 책임이라고 하면은 의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러한 것들과 그 다음에 가정, 국가, 사회,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필기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고요. 청소년 기본법 1991년에 제정된 법률의 목적을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입니다. 청소년 복지지원과 연관성이 있는 건데요. 2004년에 제정된 겁니다.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법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면접위원이. 그러면 복지라는 말에서 청소년 복지지원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청소년 지도사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바로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고 또한 그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청소년 지도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청소년 활동진흥법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법이 될 수 있다. 네 번째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1997년에 제정된 것이고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가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 5번입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성보호와 연관성이 있는 거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2009년에 전부 개정된 것입니다. 원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0년에 제정이 됐죠. 그런데 이제 2009년 즈음에 아동의 성폭력이 이슈가 되면서 아동 청소년의 아동이란 말이 들어가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 청소년을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제 6번입니다. 아동복지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셔도 되는 법입니다. 1981년에 제정된 건데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아동복지법의 목적이랍니다.
자, 학교 폭력이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죠.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04년에 제정된 것이고 제1조의 목적을 보면 학교 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겠죠. 피해 학생의 보호,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은요 선도하고 교육합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학교폭력이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법률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네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은 선도하고 교육하는 것, 그리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또 최근에 이슈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4년에 제정이 되었고요.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을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못한 그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고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법률들이 있다. 2014년에 제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9번째는 소년법입니다. 1958년에 제정되었고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소년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는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인데요. 1981년에 제정된 건데 대한민국 청소년의 전인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관과 국가관을 정립시켜 조국 통일과 민족 웅비의 새 역사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족 주체 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세계로 향한 진취적 기상을 북돋우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한국청소년연맹을 육성하는 법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용어의 정의입니다. 여기에 별표를 칠하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하나씩 보시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면접위원이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요.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의 연령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네, 알고 있습니다.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발표에 또는 이야기에 정확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판정 항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전공 지식, 전문 지식에 들어갈 수도 있다. 평정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이 바로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다만부터는 참고하셔도 돼요.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에서도 청소년을 달리 정하고 있죠. 청소년 육성이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년 육성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참고. 자, 여기 첫 번째 시트에서 중요한 것은 1번 청소년의 연령입니다. 알아놓으시고요. 이거는 필기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청소년 활동입니다. 중요할 수 있겠죠. 자, 청소년 활동이라 하면 대개 이제 우리가 수련 활동과 교류 활동과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첫 번째 수련 활동, 두 번째 교류 활동, 세 번째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청소년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자, 청소년 복지가 나왔습니다.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 이런 것들을 청소년 복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시트에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 활동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사 시험이 아닙니다. 상담사 시험이 아닙니다. 청소년 지도사 시험이기 때문에, 면접이기 때문에 청소년 활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하는데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청소년 보호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위한 물질, 물건, 장소, 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우리는 청소년 보호라고 합니다. 청소년 시설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은 앞에서 했던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6번이 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이라고 하는 것, 청소년 복지라고 하는 것, 청소년 보호라고 하는 것, 이것과 관련된 시설을 무엇이란다? 청소년 시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소년 활동과 연관된 것, 복지와 연관된 것, 보호와 연관된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용어의 정의를 보고 있고 청소년 기본법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7번째는 청소년 지도자입니다. 중요합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아니라 청소년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들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지도자 범위에 들어가겠죠.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시설, 청소년 단체,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육성 및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까지, 이것을 우리가 청소년 지도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청소년 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와 청소년 시설, 단체,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청소년 지도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자, 뒤에 있는 부분이 생각이 잘 안 나시면요, 청소년 관련 기관, 이렇게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육성 및 지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까지 우리가 청소년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자, 청소년 단체는 참고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청소년 단체는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이번 시트에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 진흥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진흥법의 청소년 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된 청소년 활동을 말한다. 우리가 앞에서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 활동을 봤습니다. 청소년 활동시설입니다. 자, 청소년 활동시설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청소년 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을 청소년 활동시설이라 한다. 자, 2번이 중요할 수 있겠죠. 청소년 활동은 제가 3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청소년 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이것을 말 그대로 청소년 활동시설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수련활동 중요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수련활동일 것입니다. 청소년이 청소년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이다. 자발적 참여에 동그라미 1을 쓰고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이다. 여기에 2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청소년 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 이런 것들을 수련활동이라 한다. 자, 수련거리는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바로 수련활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청소년 교류활동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도 됩니다.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바로 청소년 교류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트에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그 다음에 기량과 역량이라고 하죠. 역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하셔도 돼요. 자, 4번 청소년 문화활동이 있습니다. 문화. 자, 우리가 앞에서 수련활동, 그 다음에 교류활동, 그 다음에 문화활동이 있다라고 했죠.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자,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문화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청소년이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 스포츠 할 수 있어요. 동아리 참여할 수 있어요. 자원봉사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문화적 감성을 갖게 하는 것으로서 문화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청소년 수련거리입니다. 청소년 수련거리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청소년 수련거리다. 어디에 필요하다고요? 네, 수련활동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서 약간 의미가 있는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청소년 문화 활동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청소년이 예술, 스포츠, 동아리, 자원봉사 등을 통해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됐고요. 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입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숙박형이니까요. 청소년 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과 야영하는 청소년 활동을 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이라 합니다. 7번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쭉 우리는 용어의 정의를 보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제가 교재를 이걸 본 다음에 맨 나중에 설명을 하고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8번째는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입니다. 비숙박형입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수련 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수련 활동입니다. 나이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갔고요.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 시설이나 그 외의 다른 장소인데 여기에 보면 실시하는 날에 끝나거나 숙박이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숙박 없이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보통 당일치기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실시하는 날에 끝나는 것이 바로 당일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수련 활동을 말 그대로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이라고 한다. 자, 제가 지금 시트 넘겨 가면서 어떤 것이 조금씩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도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첫 번째 연령별표. 자, 이거는 여러분 청소년 기본법의 연령과 똑같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해당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기본법상의 나이와 청소년 복지지원법상의 나이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앞에서 우리가 했었죠.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바로 청소년 복지라고 말합니다. 자,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1번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보호자가 있습니다.